자, 상상해보세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눈을 떴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핸드폰이 지잉하고 울립니다. 문자를 확인해보니 입금 알림이네요. 금액은 50만원. 보낸 사람은 삼성전자 혹은 코카콜라 아니면 이름 모를 미국의 어떤 부동산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달에 야근을 해서 번 돈이 아닙니다.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견뎌낸 대가도 아니죠. 그저 여러분이 잠을 자고 숨을 쉬고 친구와 떡볶이를 먹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에 꽂히는 돈, 바로 배당금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제2의 월급, 노동이 아닌 자본이 벌어다주는 진짜 소득이죠. 그런데 막상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배당금이란 게 정확히 뭘까요? 회사는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왜 힘들게 번 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걸까요? 그리고 왜 어떤 회사는 매달 월세를 주듯이 꼬박꼬박 돈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배당에 인색하다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오늘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꽂히자 경제적 자유로 가는 가장 확실한 티켓 중 하나인 배당금의 세계를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 한 번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결하고 가야겠죠. 배당금이 뭘까요? 아주 쉽게 치킨집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 3명과 돈을 모아서 동네에 치킨집을 하나 차렸다고 칩시다. 각각 1억 원씩 투자해서 총 3억으로 가게를 열었어요. 여러분은 이 치킨집의 주인이자 지분 33%를 가진 주주가 된 겁니다. 자, 장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1년 동안 닭을 열심히 튀겨서 재료비 빼고 알바비 빼고 월세 다 내고도 순수익이 1억 원이 남았다고 해보죠. 이제 이 1억 원을 어떻게 할까요? 사장인 친구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1억 남았으니까 이거 셋이서 똑같이 3,300만 원씩 나눠 갖자. 이게 바로 배당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죠. 내가 내 돈 내고 가게를 차렸으니 거기서 나온 이익을 가져가는 건 주인의 당연한 권리니까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샀다는 건 그 거대한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아주 작은 조각을 샀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은 삼성전자의 주인 중 한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재용 회장이든 전문 경영인이든 그들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같은 주주들이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이익을 주인인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것, 그게 바로 배당금의 본질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회사가 돈을 벌었으면 그 돈으로 공장도 더 짓고 더 좋은 기술도 개발하고 마케팅도 해야 회사가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왜 그 아까운 현금을 주주들한테 줘버리지? 실제로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테크 기업들은 배당을 거의 안 주기로 유명합니다.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주가를 올리는 게 주주들에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회사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공장을 더 짓지 않아도 돈이 매일매일 쏟아져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코카콜라를 예로 들어보죠. 전 세계 사람들이 물처럼 콜라를 마십니다. 공장을 2배로 늘린다고 사람들이 콜라를 2배로 마실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코카콜라는 버는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제스처가 바로 배당입니다.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여러분, 우리 회사는 정말 튼튼합니다. 망할 걱정 없고요. 돈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에게 매년 보너스를 드릴게요. 계속 우리 주식을 들고 계세요. 이게 바로 배당이 주는 강력한 신호, 즉 재무적 자신감입니다. 미국에는 무려 50년 넘게 전쟁이 나든 금융위기가 오든 상관없이 배당금을 매년 늘려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배당 황제주라고 부르죠. 이 기업들에게 배당은 주주와의 신성한 약속이자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선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돌려보면 상황이 좀 묘합니다. 한국 주식시장, 흔히 국장이라고 하죠. 국장에 투자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배당금이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정말 귀여운 수준입니다. 은행 예금 이자보다 못한 경우도 수두룩하죠. 도대체 왜 한국 기업들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배당에 이렇게 인색한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한국 특유의 기업 지배 구조와 세금 문제를 뜯어봐야 합니다. 여기가 진짜 골 때리는 포인트인데요. 일단 한국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재벌 체제입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거미줄 같은 순환 출자 고리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죠. 총수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줘봤자 자기 지분율이 낮으니까 자신에게 돌아오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회사의 현금만 밖으로 빠져나가는 꼴이 됩니다. 특히 소액 주주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미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그 돈을 회사 안에 쌓아두고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쓰는 게 그들 입장에선 훨씬 이득인 구조였던 거죠. 주주를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자금 조달해주는 귀찮은 존재 정도로 여기는 문화가 오랫동안 깔려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입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최대 50% 경영권 할증까지 붙으면 60%가 넘어가죠. 이게 배당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밀접합니다. 만약 회사가 배당을 많이 줘서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총수 일가가 자식에게 주식을 물려줄 때 주가가 높으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합니다. 그러니 총수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오르는 게 오히려 무서운 겁니다. 배당을 줄여서라도 주가를 적당히 눌러놔야 나중에 상속할 때 유리하다는 계산이 서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주가가 오르길 바라는데 정작 회사를 운영하는 대주주는 주가가 오르는 걸 싫어할 수도 있다는 이 기막힌 상황. 이게 바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저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뭐다 해서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국 같은 주주 친화적인 문화와 비교하면 갈 길이 먼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겠죠. 한국이 안 주면 주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똑똑한 서학 개미들이 미국 배당주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특히 은퇴를 준비하거나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들에게 미국의 월배당 ETF는 그야말로 신세계입니다. 보통 한국 기업들은 1년에 한 번, 많아야 2번 배당을 줍니다. 배당 나길 챙기랴, 언제 들어오나 기다리랴, 목이 빠지죠. 하지만 미국에는 매달 월세를 주듯이 배당금을 꽂아주는 주식들이 널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리얼티 인컴 같은 부동산 리츠나 최근 엄청난 인기를 끄는 슈왑의 SCHD, 그리고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JPE 같은 ETF들이죠. 이름은 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수백 개의 우량한 기업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고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을 모아서 매달 여러분 통장에 넣어주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연 배당 수익률이 4%라고 칩시다. 1년이면 400만 원이죠. 이걸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약 33만 원입니다. 이게 적어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배당 투자의 진짜 마법은 바로 재투자에서 나옵니다. 이번 달에 받은 33만 원으로 치킨을 사 먹지 않고 다시 그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내 주식수가 늘어났으니까 배당금이 33만 원이 아니라 33만 5천 원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 달에는 또 늘어나고요. 이렇게 배당이 배당을 낳고 그 새끼 배당이 또 배당을 낳는 스노우볼 효과.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던 복리의 마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자본이라는 충실한 일꾼은 쉬지 않고 새끼를 치고 있을 테니까요.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배당률이 지나치게 높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은행 이자가 3%인데 혼자서 15%를 준다는 주식이 있다면 그건 회사가 곧 망할 위기라서 주가가 폭락했거나 제사를 깎아먹으면서 억지로 배당을 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제살 깎아먹기 배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순히 지금 당장 몇 %를 주느냐보다 지난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지급했는지, 그리고 배당금을 계속 늘려왔는지를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배당 성장이 멈춘 고배당주보다는 지금은 배당률이 좀 낮아도 매년 배당금이 늘어나는 배당 성장주가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부를 안겨줄 확률이 높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배당주 투자는 지루한 싸움입니다. 하루아침에 대박이 나는 테마주나 코인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하락장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강력한 멘탈 갑옷이 되어줍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어차피 배당은 나오니까 오히려 더 싼 가격에 주식을 모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죠. 숨만 쉬어도 통장에 달러가 들어오는 시스템, 여러분의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아껴서 나를 위해 일해줄 배당주 한 주를 모아보는 건 어떨까요? 10년 뒤에 여러분은 지금의 선택에 반드시 감사하게 될 겁니다.